아빠는 회사에서 무슨 일 해? 나는 화장지 팔지? 그러면 아빠는 되게 나쁜 아빠야. 나무를 벤다라는 거예요. 아빠 때문에 이 공기가 나빠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혼자서 완벽한 거를 추구하다가는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 어디에도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나 원칙 그리고 가이드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굉장히 잘 오셨습니다. 활약을 했고 그 PSI라는 또 약자가 또 나왔죠. 여러 가지 시도하는 것들이 사실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점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WWF 세계자연기금 홍보대사 타일러입니다. 오늘은 그린터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환경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을지, 그 중에서 특별히 플라스틱이라든지 우리 일상 소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는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마트 ESG 추진 사무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동혁 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린터뷰 팝뉴편에 이어서 두 번째 출연하게 되는 WWF 박민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이제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세계 1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내 하루 평균 플라스틱 폐기물도 크게 늘어서 2003년 3,900톤에서 2016년 5,400톤으로 40%나 증가했습니다. 플라스틱을 샀더니 선물이 덤으로 왔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생길 정도로 심각한 과대포장. 얄팍한 상술에 받는 순간 기쁨은 잠시, 버려진 포장재는 내 주변을 오염시키는 생활 쓰레기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네, 이렇게 과대 포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사실 여기 한국에서 살면서 거의 명절 때마다 이게 뉴스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플라스틱이라는 게 아니면 포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는 사람한테 아니면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편할 수도 있지만 결국엔 이제 좀 불필요한 것도 아까 영상에서 나온 대로도 많고 또 환경에 좀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은데 두 분이 이거를 이제 같이 해결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WWF하고 이마트는 무슨 조합이에요? 이 만남의 발단은 네. 처음 시작은 이마트가 이제 저희가 WWF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요청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왜요?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이마트 혼자서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사실 과거에도요. 네. 근데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여전히 계속해서 문제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보니까 그 어디에도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나 원칙 그리고 가이드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만들기 위한 어떤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WWF? 이렇게 뭐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 요즘은 되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오셨습니다. 활약을 했고 유통사에서 판매되는 제품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유통사가 변하는 것들이 어떤 전략적으로 임팩트가 크겠다는 생각을 WWF 하고 있던 차에 또 이런 것들을 문의를 주셔서 정말 타이밍이 좀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저희도 이런 기준을 만들어 본 적이 없지만 해외에서는 사실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런 노하우들을 같이 풀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진행이 됐죠. 그게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혼자서 하기보다는 그거 다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곳이랑 또 같이 협업을 하면 시너지가 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저희가 찾던 어떤 솔루션이라는 게 어떤 이 문제를 이마트라는 어떤 특정 기업만의 이슈가 아니라 여러 제조회사들 그리고 고객들 그리고 뭐 NGO라든지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고민하고 같이 그 문제를 연구해 갔으면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마트랑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할 때 뭐든 이제 시작이 중요하고 좀 구체적인 방법을 하고 싶다는 거기에 또 이제 공감을 하게 됐고 그 PSI라는 그런 이니셔티브가 네. 이제 진행이 된 건데요. 네. 또 약자가 또 나왔죠. 그러니까요. 네.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저는 WWF라는 약자만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요? PSI가? 그 PSI는 그 프로덕트 서스테너빌리티 이니셔티브라고 네. 상품의 지속 가능한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이마트에서 많이 판매되는 그런 제품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이니셔티브를 저희가 시작을 한 게 이제 PSI입니다. 네. 네. 사실은 처음에 발단은
플라스틱에 대해서 언론과 환경단체에서 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그리고 고객들 역시도 되게 많은 의견들을 간접적으로 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어떻게 바꿔야 돼요? 라고 다시 역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쪽으로. 그렇겠죠. 해보지는 못했으니까 예, 그리고- 뭐 이런 거 원하시면 어떻게 해드리면 네. 되는데요? 네, 이런 생각이 어떤 나겠죠. 소재를 써야 네. 돼요? 이게 옳은 네. 거예요? 그른 거예요? 네네네네. 이렇게 써도 돼요? 안 돼요? 네네네. 그 너무 많은 혼란이 있었고 그러겠다. 점포 현장에 계신 그 판매 사원분들이나 여사님들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이 인증 마크가 친환경 상품이에요? 아니에요? 막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사내에 그런 명확한 가이드가 부족했던 거예요. 나도 친환경 상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친환경 상품과 이게 내 머릿속에 있는 거와 다를 수 개념이 있죠. 전혀 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합의된 기준이 필요하겠다. 공통된, 그래서 명확한 정의, 또 사회적으로 합의된 분류 체계,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것이 지속 가능한 상품이다 아니다를 가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만들자. 네. 그래서 그러한 기준과 가이드를 만들게 된 거고요. 그런데 시대의 지금 흐름상 그 당시에 가장 민감하게 이제 사회적으로 요구받던 과제가 플라스틱과 패키징이었고 네.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됐던 것이죠. 반응이 어떠세요? 이런 걸 보시는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외부의 입장은 어떠세요? 외부에서 목소리는 어떠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걸 만들 때 사실 이마트랑 처음 같이 시작하고 좋은 네.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마트를 위해서만 만든 건 아니고 다른 유통사나 이런 데도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만들었고 네. 굉장히 이마트에 특화된 뭐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다른 유통사로 넘어가는 데는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이마트를 통해서 유통을 하는 많은 대기업, 중소기업들은 이런 이니셔티브에 직접 적용을 받음으로써 본인들의 가이드를 많이 준수하고 그 기준을 참고할 수 있겠다는 피드백은 되게 많이 이제 듣는 단계고 네. 이제 이마트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게 얼마나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체크도 이제 저희랑 같이 뭐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걸 시작한 뒤로 뭐 어떤 제품들이 바뀌었다, 뭐 바뀐 경우들이 있었어요? 케이스들은 굉장히 많아요. PSI가 만들어지면서 그 가이드를 참고해서 실제로 어떤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굉장히 그들의 변화가 쉬웠다라고들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제시를 해주니까 기존의 부직포 재질로 만들던 물티슈를 다른 보다 환경에 덜 유해한 재질로 만든다거나 혹은 김 아시죠? 김 먹을 때 네. 보면 플라스틱 트레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그 플라스틱 트레이들을 이마트에서 파는 상품들이 대부분 많이 없앴어요. 그래서 네. 진공 포장을 하고 그리고 그 김 포장 자체도 원래 굉장히 거대하게 비닐로 돼 있던 걸 이제 네. 종이 패키지로 바꾼다라거나 혹은 뭐 야채나 채소 네. 패키지들의 플라스틱 컨테이너들을 다 재생 플라스틱으로 전환한다거나 혹은 그 저희 피코크 밀키트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 밀키트 네. 상품들을 원래는 그냥 페트로 되어 있고 코팅되어 있는 종이로 포장되어 있던 거를 재생 페트로 바꾸고 혹은 이 용기 자체를 바가스 펄프, 그러니까 사탕수수 찌꺼기로 만든 네. 펄프나 대나무 펄프로 만든다거나 혹은 재생 펄프, 재생 페트를 도입을 하고 또 종이 역시도 다른 재생 펄프로 바꾼다거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PSI를 참고해서 개선된 상품들은 실제로 이마트 안에 굉장히 많이 이제 찾아보실 수 있어요. 제가 참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어봤는데 부장님이 SNS를 하시는데 스스로 환경의 히로인가? 이렇게 자칭했다고 들었어요. 유통업계에서는 뭐 그래도 이제 이마트가 환경 히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으실 것 같고 뭐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평가는 어떻게 됩니까? 채점을 한다면. 네. 아니 근데 히어로는 정말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내는 정말 히어로잖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 분명히 사회 곳곳에서 필요한 것처럼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누군가 따라갈 수 있는 롤모델 같은 그런 존재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WWF에선 그런 롤모델을 발굴하고 키우고 이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저희 이제 역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마트가 여러 가지 시도하는 것들이 사실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다른 마트들을 부르고 설득하라는 그런 노력들은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제 점수는 사실 엄밀히 정확하게 그 단어를 얘기를 하면 네. 문장은 원래 리테일 유니버스에서 지구를 지키는 히어로를 꿈꾸는 지구인이에요. 꿈꾸는, 네, 예, 히어로를 뉘앙스, 꿈꾸는 예. 지구인이에요. 제가 감히 제가 히어로라고 얘기했는데 그 영화 대사 중에서 되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With great power comes with great responsibility인가? 네. 그래서 이마트 역시 약간 좀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마트가 갖고 있는 어떤 시장에서 리테일 업계에서 갖고 있는 힘이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회사라면 그만큼 엄청난 큰 책임이 있으니 그만큼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제가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의미에서 이제 했던 표현이었고요. 사실 진짜 히어로가 되고 싶긴 합니다. 근데 그런 히로를 되려면 그러면 이제 기업 차원에서 또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분명히 이게 기업으로서는 매출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매출 이외에 또 실현시키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약간 타협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마 대부분의 기업들이 모두가 안고 있는 숙제일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이랬던 사례가 있어요. 화장지 바이어인데요. 화장지 바이어분하고 어느 날 차를 마시다가 봄날이었어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자기 자녀분한테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서 야 빨리 마스크 써! 라고 했는데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나서 아버지이니까 스스로 조금 되게 미안한 마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들이 아빠더러 아빠는 회사에서 무슨 일 해? 라고 했는데 나는 화장지 팔지? 라고 했는데 화장지는 뭘로 만들어?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어. 그러니까 그러면 아빠는 되게 나쁜 아빠야 라고 했대요. 왜 나무를 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때문에 이 공기가 나빠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바이어분이 되게 마음이 아프고 자녀분한테 미안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러면은 화장지를 파는 만큼 나무를 심으시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그 노브랜드 나무 심는 화장지라고 해서 그 노브랜드에서 파는 모든 롤 화장지는 매출의 1%를 나무 심는 데 기부를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런 식으로 캠페인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화장지의 매출이 매년마다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선순환이 일어난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PSI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이유도 사실은 PSI를 통해서 이마트의 상품의 경쟁력을 끌어올리자라는 부분도 있었어요. 바이어분들 각자가 스스로가 상품의 패키지라든지 원재료라든지 환경성을 더 개선하고 더 지속 가능한 상품으로 바꿨을 때 그 상품의 경쟁력은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매출을 늘리는 거랑 환경을 위한 일을 하는 거랑 꼭 이렇게 배타적인 건 아니라는 건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전에 약간 이제 매출이나 뭐 상업성이랑 이렇게 환경을 지키는 거가 이렇게 상충이 된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진짜 이마트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똑같이 갖고 계신 고민일 것 같아요. 기업도 계속 영업에 이익을 내면서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어떤 것들이 먼저 되고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되느냐를 따지기보다는 모든 분야에서의 지속 가능성이 녹아 있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왜 과목을 선택할 때 교양 뭐 필수 과목들을 하는 것처럼 모든 그게 디자인 부서든 영업 부서든 마케팅 부서든 그런 지속 가능성을 전제하에 이런 여러 가지들 다 전개를 한다면 저희가 좀 현명하게 이런 문제를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도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소비자 인식이 좀 많이 변하고 있고 약간 환경에 대해서 신경 쓰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 이거 이제 업계에서 실제로 체감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예, 실제로 최근에 몇 달 되긴 했는데 부산의 어떤 초등학생들이 단체로 편지를 써서 손편지를 써서 저희한테 보내온 적이 있어요. 네. 예, 그 편지에는 본인들이 어떤 김을 사서 아까 소개드렸던 그 김을 사서 먹었는데 플라스틱 트레이가 없어져서 너무 좋아요 하면서 그 김 너무 맛있어요 하면서 이러한 상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 주세요. 근데 이러이러한 상품들은 왜 아직도 플라스틱이 있어요? 얘는 없앨 수 없나요? 막 이런 식의 손편지가 네. 오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편지나 어떤 피드백들을 현업에 계시는 이제 담당 바이어나 이렇게 전달했을 때 그분들이 체감하는 혹은 반응하는 속도도 훨씬 빨라졌어요.
WWF에서도 이거 조금 체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에코 웨이크닝이라는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과연 사람들은 환경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나? 어떤 키워드에 반응을 하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분석해서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거기서 보면 사람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느끼는 이슈가 이제 플라스틱으로 저희 조사가 됐어요. 네. 그만큼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하나의 이제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들이 더 귀를 기울이고 그런 변화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소비자도 그렇고 생산자도 그렇고 유통사도 그렇고 다들 같이 좀 이 제도를 개선시켜서 결국 이제 지속 가능한 경제로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냥 이마트만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개선이 돼야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함께 하는 기업이 진짜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업들이 많이들 좀 좋은 방향으로 변하려면 꼭 필요한 첫 단계의 변화가 뭐라고들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뭘까요? 먼저 필요한 변화는 이거다. 저는 소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완벽하지 않고 어떤 완성된 혹은 자랑할 만큼의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쉽사리 외부에 그걸 얘기하거나 공개하거나 중간 과정을 절대 소통하지 않는 문화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서로 얘기를 하면서 더 나은 답을 찾아갈 수 있을 텐데 각자 혼자서 따로따로 고민하다 보니까 그게 힘을 발휘를 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약간 좀 되게 구체적으로 막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기업들이 이제 다른 이해관계자들 일하는 것 중에서 특히 경쟁사들이랑 같이 일했으면 좋겠어요. 이마트가 언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와 함께 손잡고 일하겠어요? 공통으로 아마 터놓고 얘기하는 분야는 정말 이 환경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분야는 사실은 근데 사실 지속 가능성에서도 경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누가 더 그 지속 가능성 높으냐에. 그러나 거기서 얻어가는 시너지가 사실 더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는 정말 같이 경쟁사랑 얘기를 하고 공개적으로 같이 논의를 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게 이제 변화의 시작이라고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개인이든 기업이든 뭐든 간에 혼자서 완벽한 거를 추구하다가는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완벽하려고 하기보다는 같이 소통하면서 뭔가 노력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는 게 그나마 우리가 제일 빠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이렇게 이제 그린터뷰의 두 번째 시간으로 WWF하고 이마트하고 이렇게 같이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좀 더 지속 가능한 경제,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려면 사람들이 환경에게 이제 미치는 영향들을 좀 줄이려면 같이 고민하고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 이게 명확한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함께 그린터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